요즘 리프팅 시술 광고 정말 많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가 뭔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비수술 안면 리프팅을 둘러싼 광고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요. 진짜 핵심만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세요? 무조건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하라니.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의아한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업계가 굳이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리프팅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젊어 보이려고 한 시술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인공적인 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리프팅 시술이 얼굴의 볼륨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사실 젊음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얼굴의 적당한 볼륨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줄이기만 하면 오히려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역설을 피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프팅과 타이트닝이에요. 시중에 나온 시술 이름 수십 가지가 넘지만 사실 파고들면 이 두 가지 원리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요,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피부 아주 깊은 곳을 딱 잡아서 얼굴 라인 자체를 재구성하는 거고요. 써마지는 피부 표면에 작용해서 피부 결을 개선하고 뭐랄까, 피부를 전체적으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턱선에 처진 불독살 같은 게 고민이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럴 땐 울세라 같은 리프팅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 보인다. 이럴 땐 써마지 같은 타이트닝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핵심 원리 말고 다른 시술들은 뭘까요? 그것들은 아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일종의 특수 전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력한 경고 보이시죠? 지금부터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바로 그런 고위험 고수익 도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모드는요, 앞서 말한 시술들과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주된 목적이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처럼 지방을 확실히 줄여야 하는 부위에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얼굴의 다른 부위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시술의 결과는요, 어떤 기계를 쓰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계획해서 시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한번 답해볼까요? 리프팅 시술이 오히려 사람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에 그냥 똑같은 강도로 균일하게 시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작 볼륨이 필요한 앞볼 같은 곳은 푹 꺼지고 턱선만 갸름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바로 여기에 그 역설적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숙련된 전문가는요, 아래 턱선처럼 처진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시술을 해요. 그래서 처진 살을 끌어올려서 오히려 그 땅콩형 얼굴을 개선시키는 거죠. 결국 어떤 기계를 쓰느냐가 아니라 이 디자인 감각, 즉 정확한 진단과 계획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조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지방은 소중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술은 절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가 오늘 이야기의 최종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단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상담 때 여러분이 직접 대화를 주도하면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좋은 리프팅 시술은 정작 리프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게 타이트닝일 수도 있고 오히려 볼륨을 채우는 시술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시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맞는 정확한 디자인에 있다는 것. 이건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